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해서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는 현상, 이걸 적조라고 하죠.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연안의 적조 발생일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적조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윤홍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 적조, 바다의 불청객이라고 불릴 만큼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또 보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수로 번식을 하면 바닷물의 색깔이 붉게 바뀌는 경우를 적조라고 합니다. 네. 적조는 육상으로부터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충분하게 공급되는 해역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아직 적조의 발생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영양염류와 함께 수온, 일조량, 염분 등의 해양 환경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식물성 플랑크톤이 편묘조류인 경우에는 해양 환경 조건이 적합하지 않지만 휴면 표다를 형성하여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네네. 환경이 좋으면 바다에 대량 번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적조가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적조 발생을 시공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기인하여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적조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조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얘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에서는 적조가 빨리 발생한다, 최대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익히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적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들이 주로 사용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적조는 육지로부터 영양염 유입이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하수 정비를 통해서 연안의 부영양화를 억제하는 방식이 예방하는 데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미 발생한 적조를 구제하는 방법들에는 잘 아시겠지만 항토를 이용한다든지 항약품, 오존, 초음파, 천적 생물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용과 효율성,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항토 방법은 해수 중의 현탕 물질을 응집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데 적조 발생 시 적조 생물을 항토 응집 침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토 살포의 실효성과 역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적조가 발생하면 완벽한 구제나 방제가 어렵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적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 예보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좀 전에 교수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그 적조 지역에 황토를 뿌리는 그런 영상이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적조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 이 적조 발생일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리들을 이용을 하신 걸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연안 적조를 일으키는 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해종인 코코로디듐입니다. 예. 얘들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온, 영양, 염류, 일사량, 바람 등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적조 예보 시스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온, 수온, 강수량, 일조 시간, 바람 등 해양 기상 관측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조 발생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상태로 결합을 할 때 적조 생물인 코코로디듐의 정식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되느냐를 판단하여 예보하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강수량의 경우 최소한 2일에서 4일 전에 23에서 54mm 정도 내렸을 경우에 적조 발생에 유리합니다. 이 이유는 이 정도의 비가 내려야 적조 발생에 필요한 영양염류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에 보면 적조 발생에 적합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 조건이 아니면 적조 없음, 환경 조건이 되면 적조 유지, 또 적조 농도가 300에서 1000셀 이하로 낮은 적조주의보, 예. 또 1000 이상이 되면 어장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적조경보 등 해서 4단계로 예보를 합니다. 이 중 네 번째 적조경보 단계가 최소 5일 이상 지속되면 그 다음날 기점으로 빠르면 3일째, 늦어도 9일째 기간 중에 실제로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이제 적조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환경으로는 해양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환경에선 곧 적조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적조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어민들이 슬픔에 잠기셨는데 그때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피해액이 한 249억 정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적조가 발생한 결과하고 저희들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네.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완도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시스템에서도 경보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피해가 컸던 여수, 남해, 통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다에 적조가 발생하기 3, 9일 전에 적조 예측이 가능하여서 네. 정확도가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저희 학과의 홈페이지에 적조 예보 시스템 메시지 정보를 완도, 여수, 남해, 통영, 울산, 포항 해역에 대해서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이제 방문들 하시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적조 발생 여부를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남해 지역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지역에 적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분야라든가 응용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시스템은 우리 양식어민들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님들에게 적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연안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적조 예보를 하는데요. 그러나 더욱 높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해양 정보, 특히 해양 물리, 해양 환경, 해양 생물 정보 등이 예. 꼭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네. 완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과 예. 상호 정보 교환 그리고 협력회가 반드시 구축되어져야 안정적으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연구 계획은 바다에 해양기상 관측 부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위성 원격 탐사와 지리정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적조 관련 해양 환경 모니터링과 공간 분석 등을 통하여 적조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해양 분석을 통한 적조 이동 및 확산을 사전에 예측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그 시스템이 그 해양 기상 관측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기관과의 협조, 공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윤홍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